안녕하십니까. 서사가 살아있는 시정연의 오디세이 2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시대의 본질을 꿰뚫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이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특검의 내란 음모 시나리오가 그 대형 각본이 법정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삼류 소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특검의 거짓 프레임이 붕괴하고 밖에서는 국제사회의 사법 정의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중 전선은 이재명을 겨냥했고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칼날은 이재명 목 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위증이 터지고 고발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이재명의 사면 초과입니다. 오늘 오디세이 진실의 역습이 어떻게 좌파 카르텔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적나라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특검이 떠들어댔던 계엄 준비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거창한 시나리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증언 한 방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단호하게 평시 계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군은 전방을 지키는 것에도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훈련조차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군대는 보고했습니다. 실질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특검이 주장한 계엄 모의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과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것을 거대한 내란 음모인 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특검이 스모킹건이라고 했던 체포 명단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체포하려면 주소나 전화번호 확인했는가? 여인영 사령관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주소도 모른다. 주민등록 번호 조회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것이 어떻게 내란범입니까? 실행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 사령관은 법정에서 분노했습니다. 왜 조각난 메모 쪽지를 억지로 이어붙여서 소설을 쓰고 있는가? 누구에게 보낸 적도 없는 단편적 메모를 특검이 입맛대로 짜집기 해서 내란 시나리오를 창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포장했던 무릎 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의 증거, 조작 과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삼류 소설이 증명되었습니다. 안가모의 내란 예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증언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핵심 당사자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 프레임이 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순간입니다. 이번 재판 생중계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국민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준비된 내란이라는 그 허구가 어떻게 헛개비처럼 무너졌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 세력이 기획했고 언론이 합작한 더러운 선동극에 불과합니다.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결국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내란이라는 거짓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해외에서 이재명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반중 전선, 지금 이 네트워크가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친중파 이재명이가 포위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 일본의 다카이치, 아르헨티나 밀레이,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대륙별로 뭉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확실한 미국 편에 트럼프 측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이재명은 G20 회의에서 치명적인 자책골을 날렸습니다. 독일 총리 메르츠가 한국의 대중국 외교를 정면으로 추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독일 통일 경험이 인상 깊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엉뚱한 답변이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정색을 하면서 대화는 그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한계, 실력 없는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이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 찍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라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다자주의, 그 본질은 미국 패권을 부정하고 중국, 러시아 등도 세계를 리드하는 지분을 갖겠다는 세계 질서를 말합니다. 보수 우파 그리고 트럼프 진영은 이런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등, 주권 침해라 규정하고 반대합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G20를 거부하면서 불참했습니다. 미국은 윗선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G20 무대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체제에 올라탔습니다. 심각합니다. WTO 협력, 친환경을 외치면서 트럼프가 거부하고 있는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더 큰 재앙은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면서 세계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재명은 그 프레임, 중국의 프레임을 스스로 옹호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국제적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전략은 명확합니다. 반중 정권 교체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교체했습니다. 일본이 교체되었습니다. 유럽, 독일이 교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 레지 체인짐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까지 동시에 파괴하고 있는 자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짓 선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외에서는 고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결정타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UN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법 시스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접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등재된 내용만 해도 3가지가 있습니다. 800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사법 탄압, 그리고 종교 탄압, 이 모든 범죄는 중대 범죄로 공식 기록으로 국제사회에 박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그 모든 행위를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을 통해 우회했다고 해도 범죄 행위입니다. 국내에선 꼼수가 통할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명백한 정의가 통합니다. 위반입니다. 오직 행위 그 자체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재명이가 국내용 방탄 조끼를 아무리 두껍게 입는다 해도 국제 무대에서는 이미 발가 벗겨진 채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국내 정쟁에서 세계적 문명 충돌의 질서 문제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습니다. 헤이그와 워싱턴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의 성벽이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보았습니다. 군 현실을 무시하고 특검의 내란 조작극은 여인영 사령관의 증언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를 이용한 정치 테러에 대한 군인의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트럼프의 반중 전선과 국제 자유 진영이 이재명의 친중 외교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동맹도 시장도 신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제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행각들은 국내 재판정이 외면을 한다 해도 이제 국제사회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수 우파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음모는 자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은 깨어있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까지 시정연의 오디세이였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서일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